난 잘 보이지도 않아. 자,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하고 연한육, 이한육까지 이야기를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해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동해안하고 그 다음에 황해안하고는 많이 특성이 다르죠. 우리가 갯벌은 동해안은 아예 없고 황해안하고 남해안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해안하고 황해안을 많이 비교하는데 황해안하고 남해안하고는 어차피 성격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행히 수능이 좀 많이 쉬워지면서 내용이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만 정리하는 수준에서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뭐해? 자, 여기 뭐라고? 뭐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해안선을 봤더니, 자,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다 또는 단조롭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에 비해서 황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 이유가 뭐였어요? 서로 해안선이 이렇게 복잡하고 단순한 이유. 뭐하고 관련이 있다? 해안선이 복잡하고 단조로운 정도는 앞에 산 지정할 때 배웠는데. 자, 물론 윤기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긴 하지만 산맥하고 해안선하고 얘는 평행하다. 태백산맥과 동해안이 평행했었잖아요. 자, 그에 비해서 이쪽은 산맥하고 해안선이 대체로 수직이다. 한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봤더니 동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 작다? 당연히 작다. 작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동해안의 평균 조차는 20cm 정도. 한번 얘기했었죠. 거의 변화가 없더라. 그에 비해서 황해안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 남해안은 황해하고 동해의 중간 정도인데 또 남해안 정도만 돼도 전 세계 평균보다 조차가 더 커요. 남해안도 크지만 황해안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조차가 큰데 가장 큰 곳이 바로 서울 근처 경기도 앞바다예요. 무려 8m까지 나기도 하더라. 건물 3층 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심을 봤더니 자, 동해는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평균 수심이 1600m가 넘어가요. 한번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보통 건물 한 층 높이가 3m예요. 1600m면 아파트로 치면 한 600층 정도? 다시 계산해봐. 1500 나누기 3으로 하면 500이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500층 이상. 근데 3m가 좀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500에서 600층 깊이가 동해바다의 깊이에요. 63빌딩 10개야. 그치? 자, 63빌딩이 몇 미터, 아니 몇 미터인 줄 알아요? 몰라요. 63빌딩 몇 미터? 자, 63빌딩 높이가 240m대예요. 헐. 그것도 알죠? 63빌딩이 가장 제일 높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한개 부산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높고요. 자, 현재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어디야? 부산 가서 거기 가야겠다. 63빌딩 아니라고 했잖아! 내리안타워. 자, 제일 높은 건물은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가 제일 높아요. 서울 안에서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깊고 우리가 황해 바다하고 남해는 굉장히 얕은데 황해가 조금 더 얕아요. 자, 황해 바다의 평균 수심은 아파트 15층 높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층하고 500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쪽은 수심이 얕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해안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건 뭐 시험에서 더 이상 안 물어보니까 설명이 좀 복잡하거든요. 저거만 주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다. 그런 해안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아스시게안이라고 부르죠. 리아스시게안. 자, 이건 나중에 세계리그 혹시 선택하면 아마 배울 거예요. 그냥 저거만 주세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동해안처럼 좀 해안선이 단조롭고 동해안의 특징이 뭐냐면 경사가 급하고 오늘날 물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옛날에 바닷속이었던 부분이에요. 지금 동해안은 계속 임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육지지만 옛날에는 바닷속이었던 부분, 이렇게 윤기 또는 해수면이 하강해서 형성되는 해안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수해안이라고 불러요. 자,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얘는 적어만 주세요. 자, 뜻은 그래요. 물하고 이별하는 해안. 얘하고 물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물이 내려가든 땅이 윤기하든. 그래서 원래는 바닷속이었지만 지금은 육지, 그런 해안을 이수해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냥 이 정도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야, 너는 언제 이렇게 손이 정상으로 돌아와? 근데 자꾸 나한테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꽤 오래전에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필기하면서 이렇게. 필기하면서 욕해요. 자꾸. 아 필기하는 이렇게? 나한테 욕해요. 볼 때마다 웃겨. 자 이제 해안 지형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도시라고 부르는 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다고 반대되는 개념이 만이에요, 만. 고다고 만. 지읒 받침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 사실 생각에는 어? 이수영이에요. 이수. 아, 수예요. 이수. 근데 저건 중요한 용어는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능에서 내용이 자꾸 빠지면서 저런 용어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거 왜 알려줬어요? 그냥 벌로 필터링해서 들으라고요. 지금 누구야 이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려 있어. 깜짝이야. 나 지금 내가 수업 잘못하는 줄 알았네. 자, 선생님은 얘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서 사실 학생들이 대부분 알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걸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가 만이라고 하는 이 지형은, 우리가 한자는 뭐 부수에 따라서 뜻이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만은 가득 찰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실제로 가득 찰 만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바닷물로 들어차 있는 곳. 그런 지역을 만이라고 부르고요. 곳은 그 반대예요. 그래서 교재 한번 봐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70페이지. 70페이지. 선생님이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안 하니까 애들이 교재도 잘 안 펴. 근데 괜찮아요. 이 교재가 별로 안 좋아서. 나중에 여러분 3학년 때 혹시 삼국지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 정리해놓은 자료를 줄게요. 나중에. 나중에 3학년 내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줄거리는 쭉 이제 나열돼 있다면 그걸 또 요약해놓은 선생님 원래 수업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눠줄 수가 없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응? 세계지리는 어차피 우리 학교는 안 하니까. 내신을 위해서 1시간 정도씩만 수업하고요. 한국지리 복습해요. 과목이. 그 다음에 우리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윤리도 2학년 지금 배우잖아. 걔네들 3학년 올라가면 그거 복습하는 과정이에요. 경제는 어차피 애들이 잘 안 봐. 수능.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경제. 자, 사탕 과목이 10과목인데 그 중에 가장 선택자 수가 적은 과목이 경제예요. 5,000명도 안 돼. 아, 있긴 있어도. 그래서 경제 수업을 안 해요? 아, 몰라. 자, 그건 정혜정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간단히 그리자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이쪽이 지금 육지고, 이쪽이 지금 바다죠. 바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곳을, 지역을 우리가 만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가 있는 곳, 이런 곳을 곳이라고 불러요. 지읒 받침이에요. 자, 참고로 이렇게 헷갈리지 말도록, 자, 우리의 한반도 지형을 보면은, 우리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지형 이름이 호랑이 꼬리에 해당하는데, 지형 형태가 이렇게 육지가 바다로 튀어나가 있잖아요. 이 지역의 이름이 호미곶이에요. 그다음, 자, 여러분들 얘 조그맣게 튀어나온 곳을 우리가 곶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가 지금 아시아 대륙이 태평양 쪽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죠. 규모가 큰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반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반도는 아직 만이라 그랬어? 아, 지금 너무 목소리가 당당해가지고 설마 틀렸을 리라고 지금. 자,
자, 규모가 큰 걸 반도, 규모가 작은 건 곳. 우리가 해안 지형에서 반도는 나오지 않아요. 반도는 이게 그냥 그런 전체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지형을 다루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조그마한 지형을 다루기 때문에. 아, 나보라고 왜 자꾸 여길 봐? 아, 잘 나오는지. 아, 잘 나오는지? 잘 나와요. 뭔데? 야, 이거 이 카메라 나온 지 6년 됐어. 그래. 어차피 뭐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만하고 보다고 해서 이제 어떤 지형 형성 자동이 나타나는지 일어나는지 그것만 기본으로 정리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먼 바다에서 이제 파랑이 육지 쪽으로 다가와요. 근데 우리가 파랑은 사실은 파동이라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물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리까지 공부할 수는 없잖아. 지리도 어려운데. 자, 그래서 이렇게 파랑이 다가올 때 이 곳은 파랑이 강할 때 아직 힘이 약해지기 전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파랑 에너지가 집중한다. 자, 실제로는 파동이기 때문에 바닷물의 흐름이 정말로 이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파랑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파랑이 제일 먼저 부딪히니까 파랑 에너지가 강하구나, 집중하는구나. 그 다음에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침식작용이 일어날까, 퇴적작용이 일어날까? 당연한 얘기죠. 침식작용이 잘 일어나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모래나 흙이 쌓여있는 게 아니라 암석이 그대로 드러나 있겠죠. 자꾸만 깎는 곳이니까. 이곳은 갔더니 기반함이 드러나 있는 암석 해안이 되는 거예요. 얘랑은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또 만 지역은 우리가 파랑 에너지 2예요. 2 에너지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2라고 적은 거야. 파랑 에너지가 집중의 반대말 분산된다고 말을 하고요. 실제로 수심 변화에 따라서 파랑이 이렇게 옆으로 퍼져요. 실제로. 뭐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고 파도가 부서지면서 그냥 파도가 약해진다. 파랑이 약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파랑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퇴적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모래나 아니면 바닷가에 모래만 쌓여있는 건 아니죠. 바닷가에 점토도 쌓여있지. 진흙도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모래나 점토가 쌓여있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닷가에 가면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고 퇴적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다고 만하고 지금 정리 좀 해놓으세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과 만.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여기 조스에서는 네. 수식이랑 말에서는 수식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모양이 바뀌고.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작용이 전혀 없으면 얘가 점점 얘는 깎이고 점점 쌓이잖아요.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변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해안선이 지금 완전히 직선은 아니고 울퉁불퉁하잖아. 근데 뭐 끊임없이 용기가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계속 복잡해지지만 그런 게 없다면 해안선은 점점 단순해져요. 여기는 깎이고 여기는 뭐가 쌓일 거니까. 응? 근데 거기서 더 깎일 수도 있잖아요. 더 깎일 수 있죠. 물론. 근데 어차피 그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똑같아진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똑같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뭐 동해안 같은 경우는 윤기를 계속 한다든지 또는 해수면이 변한다든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요인이 바뀌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자. 나는 그런 고민 안 하는데. 너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잣대요. 뭐라고요? 왜 하필 파랑? 그러니까 우리 지리 시간에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파도라는 말이 익숙한데 계속 파도를 파랑이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바다에 있는 물결 중에 바람 때문에 생기는 물결로 인해서 지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파도라고 하면 범위가 넓거든요.
그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쓰나미 있죠? 쓰나미도 파도예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파도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바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예를 들었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생겼어. 그럼 위험하니까 파랑주의보가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랑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지만 정확한 뜻은 파랑 때문에 지형이 바뀌니까 파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명상하고 있어 벌써. 아 벌써 졸려? 안 졸리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죠? 한 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정리할 건 많아. 자 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침식하고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바닷가에 있는 침식 지형을 정리할게요. 해안 침식 지형.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침식 지형이 나타나는 곳은 방금 설명했던 곳과 만 중에 곳에서 나타난다. 곳과 만 중에 쏘리 미안한데 여기다 필기 하나만 더 할게요. 미안해. 어차피 여기다 그냥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추가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섬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다에 가면 섬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섬을 하나 그릴게요. 섬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섬에서 1번 쪽하고 2번 쪽 물론 여기 위치가 그대로 있고요. 여기랑 여기랑은 당연히 지형 형성 작용이 달라요. 1번은 보다고 똑같죠. 아까 설명했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는데 안 적을게요. 여기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깥 외자 바깥쪽 바다 쪽이다. 외해 쪽이라 그래요. 외해 먼 바다 쪽.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당연히 파랑이 먼 바다에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얘는 파랑이 힘이 약하겠죠. 섬이 막아주니까 여기서는 퇴적작용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쪽 바다 내해 쪽이라 그래요. 그 이쪽은 만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실제로 많이 아니더라도 파랑 힘이 약하니까 섬이 있을 때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드 봤더니 자 이거 뭐 따로 말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워낙 쉬운 개념이라서 지형 이름 정도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것도 이름도 되게 쉬워요. 자 우리 해안 침식지형 고대 단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도를 그렸더니 이렇게 지금 육지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빙기, 간빙기 여러 번 말했었지만 정확하게 그 연도를 이렇게 말해주고 나거든요. 이번 기회에 말해줄게요. 가장 마지막 빙기가 18,000년 전에 끝났어요. 기온이 되게 낮다가 여기서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오늘날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기온이 오늘날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 0.6만 년, 6,000년 전쯤에 오늘날하고 기온이 비슷해져가지고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오늘날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해수면 있죠. 오늘날 해수면 6,000년 전부터 여기에 섰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에서 생기는 파랑이 여기를 6,000년째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여기가 파랑은 물 속에서는 파랑이 일지 않죠. 여기는 잠잠하잖아. 파랑은 해수면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계속 때려 나가다 보니까 바위가 깎이겠죠. 그럼 그 결과 해수면을 기준으로 여기 정도에는 계속 깎이니까 평평하게 이런 대지가 만들어져요. 땅이 만들어진다고, 평평한 땅이. 그리고 여기는 깎아 나가니까 여기 위에는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해수면하고 비슷한 곳에서는 넓은 땅이 생기고요. 그 안쪽에는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지고 절벽이 만들어져요. 이게 해안 침식 지형의 기본이에요. 자, 그 용어 정리할게요. 여기는 지금 파랑이 계속 치는 부분, 파도가 깎아놓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파랑이 침식해서 만들어진 대지. 파식대라 그래요. 파식대. 그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제 넓은 땅덩어리가 되는 거죠. 정말 넓은 데는 우리 운동장하고 비슷해요. 정말 평평해가지고 이렇게 깎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식대가 점점 넓어지면 여기 절벽도 점점 높아지겠죠. 어쨌든 파식대 안쪽에 생기는 이런 절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절벽, 해식대라 그래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절벽, 애가 절벽 애자예요. 한자만 해도 그렇긴 한데 해시계. 자, 얘랑 얘 중에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얘가 중요하죠. 얘가. 어차피 절벽은 사람이 여기서 뭔가 할 수가 없잖아. 어? 근데 이제 파식대는 평평하니까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이 파식대가 나중에 변해요. 그 평평한 땅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자, 계속 할게요. 여기 봐. 네, 파란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파도가 지금 계속 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닷가 가봐. 바닷가 갔더니 여기 어디가 절벽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곳이야 곳. 근데 절벽이 있으면 그 앞쪽에는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고 이렇게 바위가 평평하게 깎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은 자,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들 부안에 가면 나중에 관광지예요. 네. 채석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정말 바닷가인데 해안 절벽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층이 정말 뚜렷하게 한 50m, 60m? 건물은 거의 한 30층 높이만큼? 10층 높이만큼 쭉 쌓여있는 지층이 있는데 그 앞에 또 파식대가 완전히 되게 뚜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황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죠? 썰물 때가 되면 이 지형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채석강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니까 부안이나 고창 놀러 가거든 한번 가보세요. 부안 채석강이야. 기억해뒀다가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러니까 암석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여기 부분이 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깎여서 없어졌죠. 근데 우리가 암석이 균일한 건 아니라서 자, 예를 들면 다른 것보다 좀 단단한 게 섞여 있었어. 그럼 나중에 그 부분만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 파식대 위에 이런 식으로 암석이 남기도 해요. 자,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C 한 칸 띄고 스택이라고 불러요. C 스택. 그 다음에 반대로 파도가 여기를 깎아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보다 약한 부분은 먼저 깎여가지고 이렇게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동굴하고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다가 침식해서 만든 동굴, 해식동이라고 불러요. 물론 이 두 개는 중요한 지형은 아니에요.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없으니까. 자,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파식대하고 해식동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진 거냐면 차별 침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단단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고 약해서 먼저 깎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은 파식대와 해시계가 기본이다. 일단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자존심 버리고 닦아야 되겠어. 물 치러. 뭐야, 물도 없어. 옆에 우유. 야, 우유통이라 그래야지. 선생님. 네? 이거는 강이고 이거는 해안지였는데 왜? 뭐라고? 이거는 강이고 이거는 강? 채석강이. 아, 이 강이 우리가 말한 그 강 아니에요. 강이 아니에요? 네, 그냥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만 지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물론 정확한 한자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튼 그냥 한자말이에요. 그냥 지명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채석강이라고. 자, 볼게요. 자, 이제 이 해안 침식 지형은 자, 곳과 많은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잖아. 자, 고개 좀 들어라. 고개 좀 들어. 자, 그런데 이제 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해안 침식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얘보다는 지금 선생님이 방금 이제 설명한 것보다는
얘가 훨씬 더 중요한 주제예요. 별 4개 정도. 수능에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예요. 물론 한 문제 통으로 다루기보다는 얘에 대해서 꼭 지문이 나와요. 선택지가 나와. 많이 변화된 게 아니고 지금 해안 침식 지형이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고요. 아니 내 말이 어렵나? 어려워요. 자, 변화가 생기는데 일단 변화에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요. 해안 단구 지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해안 단구 앞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름만 적어뒀었거든요. 우리 한반도가 융기했다는 증거가 되는 지형 4가지. 해안 단구, 하안 단구, 가밀공유하천, 고유평탄면. 그 중에 마지막 해안 단구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얘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방금 말한 것처럼 융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한반도가 실제로 융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가밀공유하천 할 때도 설명했던 건데 기후 변화가 일어났었잖아요.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라고 안 적고 해수면 변화라고 적을게요. 어차피 기온이 달라지면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변하니까 같은 용어잖아요. 자, 그래서 시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 간빙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간빙기.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날씨가 추워지는, 기후가 추워지는 빙기를 지나서 자, 오늘날은 다시 기온이 높은 후빙기가 되었죠. 이렇게 세 시기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참고로 오늘날이랑 우리 간빙기랑은 물론 기후가 미세하게 달랐지만 그냥 둘 다 비슷하게 따뜻하다. 그냥 환경이 비슷하다. 해수면의 높이가 비슷하다.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니까. 자, 그러면 1번 시기에 얘도 오랜 기간 유지가 됐으니까 이 시기에 얘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육지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수면이 있는데 얘가 1번 시기예요. 그 1번 시기에 이렇게 지금 파식대하고 해시계가 만들어졌어요. 얘가 1번 시기. 그 다음에 2번 시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이렇게 지금 약 100m 정도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다시 후빙기가 되면서 1번 높이만큼 다시 해수면이 상승했어요. 여기까지 쉽죠? 근데 땅이 너무 빨라. 자, 우리가 과거 간빙기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 파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지금 그래서 1번 시기에 과거 간빙기 때 만들어진 지형이라고요. 간빙기 때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가 추워졌어요. 빙기가 됐더니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한참 머물렀다가 다시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원래 위치만큼.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더니 우리 땅이 그 사이에 계속 융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얘가 융기를 하고 있어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동안 얘하고 얘가 융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적당히 이 정도 이렇게 융기를 해버렸더라.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은 과거 간빙기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던 곳이죠. 근데 지금은 안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지역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여기가 많이 융기한 데는 그 사이에 60m 이상 융기한 데도 있어요. 아파트 거의 20층 높이만큼. 그러니까 많이 융기한 곳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파식대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는 분명히 파식대였지만 지금은 바닷물이 안 들어오잖아. 용어가 달라지는 거지.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가 바닷물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안 이 지형이 융기를 하고 났더니 계단 모양의 지금 지형이 만들어졌죠. 단이 생겼잖아. 물론 얘가 지금 한 번만 그렸지만 단이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간빙기랑 빙기가 여러 번 되풀이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앞에 지금 적어놨죠. 이런 지형을 지금 해안 단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용어가 달라져요. 여기 해안 단구에서 이 넓은 면은 이제 파식대가 아니라 단구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시계가 아니라 해안 단구에 있는 경사가 급한 곳
단구애로 이름이 바뀌어요. 물론 이 중에 중요한 건 여기 단구면이죠. 단구면. 여기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단구면. 단구면은 과거에 어떤 지형이었다? 파식대였다. 파식대가 융기해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융기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제 또 가끔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냐면 실제로는 융기에서 만들어졌지만 땅이 융기하는 거랑 해수면이 하강하는 거랑 결국은 같죠. 결국은 같잖아. 그래서 지반이 융기하거나 땅이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할 때 해안 단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실제로 융기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애들이 급격하게 눈동자가 흐려지고 있어. 생명줄이 꺼져가고 있어. 자, 봅시다. 나연아, 여기 봐. 여기 봐.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해안 단구는 동해안에 많을까, 황해안에 많을까? 동해안에 많을까, 황해안에 많을까? 동해안이 융기를 많이 했어요? 황해안이 융기를 많이 했어요? 당연히 동해안이 융기를 많이 했죠. 자, 물론 황해안에도 일부 지역에 해안 단구가 나타나는 곳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워낙 규모가 작고 티가 잘 안 나니까 그냥 없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해안 단구는 당연히 융기를 많이 한 동해안 지역에 발달해 있어요. 동해안 지역에.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동해안 지역은 맨날 그렸던 거지만 이렇게 단면도를 그리면, 자, 동해안 지역은 원래 평야가 많다 적다? 평야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해안 단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는 평지죠, 평지.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여기는 동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다 경사가 급하지만 여기는 지금 평지가 나타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4km가 넘는 곳도 있어요, 큰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거고, 집도 여기다 짓고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해안 단구가 중요한 지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해안 단구에 이제 원리 다 형성가지고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해안 단구는 이제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뭐 뻔한 거예요. 대부분 경사가 급한 그런 동해안 지역에서 사람이 살기 좋은 얼마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평평한 땅이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평평하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평평하니까 여기다 도로를 만들기도 쉬워요. 그래서 거주지나 농경지나 아니면 교통로로 주로 이용을 하더라. 주로. 아따, 온갖 전성을 다해서 필기를 하시는구만. 이걸 반어법이라 그럴까? 완전 열심히 썼어요. 아, 완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야, 진짜 주먹이 운다. 자, 칸이 없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자, 당연히 중요한 건 이제 분포예요. 과연 이런 해안 단구가 어디에 있느냐? 딱 세 군데만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강릉은 굳이 집에서 찾아보지 않아도 알겠죠? 서울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가면 되니까. 강릉에 가면은 정동진이라고 있어요. 혹시 정동진 가본 사람? 두 분밖에 없어? 헐. 어? 아, TV에서? 자, 아무튼, 자, 강릉의 정동진이 해안 단구가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항에 가면 아까 언급했던데 호미곶도 해안 단구로 유명해요. 호미곶. 그러니까 호미곶도 고시잖아. 고시기 때문에 해안 침식증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해안 단구가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부산에 가면 해운대 대신 거기가 침식증이 아니잖아요. 부산에 가면 태종대라고 있어요. 유명한 등대인데 그 주변이 해안 단구예요. 왜? 나한테 질문해야지. 해안단구가 곳에서 넓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에서 파식대랑 해시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융기하거나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 해안 단구가 만들어지잖아. 네. 얘가 융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대에서 만들어진 지형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해안 단구도 당연히 고대에서 나타나는 거죠. 고대에서. 야, 깊은 깨달음. 자, 봅시다. 여기 봐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얘가 대표적인 해안 장르이기 때문에 얘기 설명 좀 할게요. 자, 여러분 정동진 가본 사람 정동진 왜 갔어요? 뭐가 유명해서? 해돋이 유명하고요. 손. 겨울바다 유명하고. 회. 회? 아, 회 먹으려고 정동진까지 가야 돼? 거기 가면 모래시계 공원 있잖아요. 알아요? 그 옛날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92년도인가?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고현정이 주인공이었던. 최민수랑. 최민수? 그래서 가본 사람은 알 거야. 우리 정동진이 있잖아요. 네. 여기 봐. 네. 여기 보세요. 정동진은 보통 기차 타고 가는데 그 기차역이 전 세계에 있는 기차역 중에 바다랑 제일 가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가 바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차역 근처에 가보면 조그마한 소나무가 있는데 아마 그 사이로 컸을 수도 있고 아니 워낙 시달려가지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 소나무를 배경으로 그 고현정이 이렇게 경찰한테 잡혀가는 되게 유명한 장면을 촬영했거든요. 그 소나무 이름이 고현정 소나무예요. 우와. 그러니까 별명이 치기만 하면 이 말을 다른 방가서 했더니 한 애가 와 그 소나무 피부 겁나 좋겠다고. 아무튼 그래서 정동진이 유명한 관광지인데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지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를 꼭 한 번씩은 끌려가 봐야 돼요. 선생님도 그래서 대학교 때 여기가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답사로 끌려갔어요. 야 가자. 가가지고 일단 준비물은 삽을 들고 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해안 단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해안 단구인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삽질했겠다. 그러니까 일단 삽이 필요 있으면 좋지. 우리가 TV로 봤으니까 정동진역에 내려서 우리가 남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여기에 절벽이 있고 여기에 되게 평평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안쪽에 가면 산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거대한 배 모양의 건물이 있어요. 지금 뭐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 네. 저기 눈동자 봐봐.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진짜? 네. 1박 2일에서. 그래. 그래서 보세요. 해안가에 지금 이렇게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가 해안 단구예요. 여러분들은 보통 정동진역에 내리면 거기 한참 놀잖아. 그럼 우리는 내리자마자 교수님이 그래요. 그럼 확 들고 여기로 올라가요. 그럼 땅을 파요. 왜 파보냐면 여기는 지금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지만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죠. 그 흔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치? 여기에 가면 둥근 자갈이 있더라. 물론 조개 껍데기도 있고 심지어 다른 말은 뭐 물고기 뼈 기타 등등 별 얘기를 다 하던데 가장 중요한 증거로 여기에 가면 둥근 자갈이 나와요. 자, 여기에 가서 땅을 파보면 둥근 자갈 없어요? 여기에 가면 둥근 자갈이 나오더라. 둥근 자갈도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자, 우리가 단구면에 가면 과거에 파식되었다는 증거로 둥근 자갈이 나오더라. 자, 여러분 둥근 자갈 지금 여러 번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또 출제 포인트가 된단 말이에요. 구화도 하안단구, 해안단구에서는 둥근 자갈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공부를 쭉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구화도 또 물어보고 있어. 구화도가 뭐냐고. 이제 그만해요. 자, 교재 7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교재 70페이지. 자, 70페이지 아래쪽에 지형도 한번 봐볼게요. 거기 봤더니 정동진 해수욕장이라고 써있죠? 해수욕장이 써있고 그 아래쪽에 봤더니 이 지금 지형도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지형도를 봤더니 중요한 기호가 지금 나와 있어서 그거 꼭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지형도를 봤더니 이쪽이 동해고요. 여기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봤더니 지금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죠. 바닷가에 봤더니 자, 이 기호 외워두세요. 이 기호가 뭐냐면 해안 절벽이에요. 해안 절벽인데 해식예죠. 해식예. 지금 오늘날 동해안은
자그마치 6천년 동안 침식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하식대와 해시계가 어디에 형성이 돼 있어서 해안 절벽이 많아요. 근데 해안 절벽이 예를 들면 높이가 10m야. 그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건물 30 높이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등고선으로는 10m를 표현할 수가 없어. 분명히 중요한 지형인데 일반적인 등고선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기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가 좀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지도가 좀 꼼꼼하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얘랑은 같은 거예요. 해안 절벽을 나타낸 거다. 바꿔 말하면 경사가 급해요. 해안 절벽뿐만 아니라 여기에 봤더니 등고선이 좀 촘촘하게 있죠. 급경사란 얘기예요. 여기 부분 원래 동해안은 경사가 급하니까 급경사 부분을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화라고 써있는 부분 있죠. 여기는 지금 등고선의 간격이 되게 넓죠. 여기가 바로 단구면이에요. 뭘 와야 단구면이고요. 그 안쪽에 가면 다시 이렇게 경사가 급해지죠. 옛날에 해시계였지만 지금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무너져 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경사가 급한 산지. 출제 포인트는 여기가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단구면이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는 다시 해안 절벽 기호 꼭 알아두시고요.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단구면 여기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고다고 만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고대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안 절벽 기호가 있어요. 다 일반적인 지형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만 딱 보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78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78페이지. 78페이지 봤더니 2번 문제. 자, 여기를 보니까 해안 절벽 기호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 있죠. 그게 바로 지금 해안 절벽 기호고요. 그 위에 있는 1번 문제를 봤더니 똑같은 아까 방금 살펴봤던 그 봉화 정동진 지형도가 나오는데 해안까지 여기 보면 또 같은 기호인데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지형도가 좀 자세한 거고 1번 문제는 지형도가 조금 단순해서 모양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기호라고요. 다 해안 절벽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정봉진에 가면 삽들고 가세요. 농담이고 원래 거기 위에 가면 둥근 자갈들이 보여요. 딱 안 파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둥근 자갈은 되게 오래전에 만들어진 거죠. 해수면이 내려갔다 올라오기 전 옛날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돌멩이가 풍화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돌멩이 집어가지고 손으로 으깨잖아요. 힘주잖아. 돌멩이가 바스러져요. 가서 한번 해보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